자, 이 비트 연산자는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하고 비트 쉬프트 연산자, 이동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 살펴봅시다. 비트 논리 연산자는 그 비트 단위로 논리 연산하는 거예요. 아까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AND OR와 그다음에 이제 그 NOT, 논리 NOT, 논리 AND, 논리 OR가 있었는데, 그거는 식을 단위로 해서 true냐 false냐는 걸 따지지만, 얘는 그 어떤 변수를 이진수로 패턴으로 바꾼 다음에 그 이진수가 1010 비트 패턴으로 바뀌었을 때 그 각 1010을 가지고 연산하는,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아까 논리 연산자일 경우에는 AND를 두 개를 썼었죠. 두 개씩 썼었죠. OR도 두 개 썼고. 그다음에 그 비트 NOT 연산자는 이제 그 요걸 썼죠. 근데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게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OR.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AND 하나씩 씁니다. 요거는 두 개씩 쓰면 안 돼요. 요건 각 A와 B 각 비트들의 AND 연산, 각 비트들의 OR 연산, 각 비트들의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요건 이제 단항 연산자죠. A 각 비트의 NOT 연산, 각 비트에 대해서 NOT 연산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요 값하고 요 값, 요게 값이 0x 그 6a, 얘는 0x c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6a cd라는 값을 비트 패턴, 이진 비트 패턴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AND 연산을 비트 AND 연산 시키면 이 값 전체를 갖고 연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이진수 패턴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각 비트 단위로 AND, 비트 단위로 OR, 비트 단위로 익스클루시브 OR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거 AND 연산을 시키면 요거 0이죠. 요거 0이죠. 요거도 0이죠. 요거 1이죠. 0이죠. 0이죠. 1이죠. 0.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0x 6a하고 0x cd라는 값을 그 비트 AND 시키면은 요게 나와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 0x 16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4, 8 이렇게 나오죠. 0x 4, 8. 요게 4고 이게 8이니까. 요게 이제 그럼 OR 연산하면 이제 1, 0, 1, 1, 1, 1, 0, 1, 1, 1 이렇게 나와요. OR는 하나라도 추르면 1이면 다 1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00일 때만 0이에요. 00일 때만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0x 요게 이제 2 하고 f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ND 연산 요거 OR 연산하면 요 두 개를 OR 연산하면 0x 2f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NOT 연산부터 먼저 NOT 연산해 버리면 어떤 특정한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한 값을 갖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0x 아까 6a였죠. 앞에 있는 거. 요거 여기다 NOT 연산, 비트 NOT 연산 붙여주면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1, 0, 1, 0, 0, 1.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트 NOT 0x 6a 이거는 값을 치면은 0x 뭐가 나와요? 요거 9, 5가 나옵니다. 16에서 9, 5가 나와요. 요게 이제 비트 NOT 연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익스클루시브 OR는 뭐냐면 두 비트가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을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에요. 두 개 있을 때. 그래서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그러니까 AND OR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OR 하면 이 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0x 6a의 그 익스클루시브 OR 0x cd 요걸 하면은 결과가 0x 그 a 7이 나옵니다. 그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잘 기억하세요. 두 개 있을 경우 서로 같으면 0, false, 그 다음에 다르면 1. 이게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에요.
청개구리 현상이니까 서로 달라야 true다. 같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럼 세 개가 있을 때 어떡하냐? 세 개가 1, 빵이 있을 때 이걸 세 개를 익스클루시브 하면 뭐가 될까? 이 같냐 다르냐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다르다 해서 1,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두 개 있을 땐 같냐 다르냐 따지만 세 개가 다 가지고 익스클루시브를 해버리면은 1의 개수를 갖고 합니다. 1의 개수가 하나면 홀수면 1이에요. 1의 예를 들어서 1, 0이면 이땐 0입니다. 그러니까 1의 개수 갖고 따지는 게 원래 정확해요. 원래 익스클루시브. 그래서 얘도 사실 1의 개수만 가지고 해서 1이 다를 땐 1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1이에요. 달라져. 그러니까 모든 데 적용을 시키려면 1의 개수 갖고 익스클루시브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1의 개수가 두 연산, 세 연산, 네 연산이 했던 관계없어요. 그래서 1100을 익스클루시브 하려면 1의 개수 두 개죠. 그럼 0이 나와요. 근데 1의 개수 갖고 한다.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면 1, 1의 개수가 짝수면 0.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동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비트 이동 연산자, 비트 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트 이동 연산자는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하고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C에서 다 했는데,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는 2개짜리예요. 2개 쓰는 거. 화살표 2개짜리. 근데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는 화살표 3개를 씁니다. 근데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건 안 쳐져요. 이제 요거는 좀 안 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알죠, 여러분들. 주어진 비트 패턴을 왼쪽으로 일정 횟수만큼 이동시킨다. 즉 비트 시프트 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주어진 비트 패턴을 오른쪽으로 일정 횟수씩 이동시킨다. 그래서 요렇게 쓰게 되면은 앞에 게 이동시킬 값이에요. 변수. 요거는 몇 번 이동시키냐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이진수로 표현해서 각 비트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오른쪽으로 B번만큼 이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A라는 변수를 이진수 패턴으로 바꾼 다음에 B만큼 왼쪽으로 비트 쉬프트 이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최상위 비트의 빈자리,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키면은 맨 이렇게 뭐 1, 0, 1이 있을 때 이게 1로 가고 이렇게 쉬프트하면 여기 B죠. 맨 최상위 비트가. 이 빈자리는 쉬프트 시키기 전에 최상위 비트로 채워요.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킬 때. 그래서 여기 B인 거는 시프트 전에 1이었으면 1로 계속 채워라. 그럼 또 시프트 시킨다고 하면 101하고 여기 또 B죠. 이것도 1로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값에 있던 최상위 비트, 즉 MSB의 값으로 다 채워라.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신경 쓰시고, 왼쪽에는 이제 오른쪽 편이 B겠죠. 요거는 그냥 0으로 채우면 돼요. 0으로 채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를 내냐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2로 나눈 효과를 내요. 한 번 이동시키면 2로 한 번 나누고 또 한 번 이동시키면 또 2로 나눠. 그래서 두 번 이동시키면 4로 나누는 효과를 내고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2를 곱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하면 2로 나눈 연산 효과를 내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2를 곱한 연산 결과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산술적인 그 비트 이동 연산자다 해서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부호를 고려하는 비트 이동 연산자예요.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되죠. 산술 우향 비트 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은 발생하는 왼쪽 부분의 빈 비트를 모두 부호 비트 즉 MSB로 채워라. 최상위 비트로 채워줘라. 1이었으면 계속 1로 채우고 0이었으면 계속 0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산술 좌양 비트는 한 번 이동 시 2를 곱하는 효과를 내고 그 비어지는 건 다 0으로 치워라. 근데 이제 2를 곱하는 효과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2를 곱하는 효과를 내긴 내지만 그 비트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내에서 이동할 때 곱셈 효과를 내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곱하다 보면 숫자가 커지면 요 비트 수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한 값이 나옵니다. 즉 그때 발생하는 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곱셈 효과를 내는 거는 그 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내에서 이동시킬 때만 2를 곱하는 효과가 내고 그걸 넘어가면 그 표현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틀린 값을 내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된다. 산술 우양 비트는 2로 나누는 효과를 했죠. 2로 나누는 효과를 낸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가서 결국 0이 나와버려요. 다 0으로 채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 그래서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가 이제 요 3개짜리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게 논리 개념으로만 그 생각하는 비트 이동하는 연산자다. 그래서 2로 나누고 2로 곱하고 이런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논리 우양 비트 이동은 산술에서는 MSB 갖고 1이었으면 1로 채우고 0이었으면 0으로 채우지만 얘는 무조건 0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효과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3개짜리 할 때는. 그러니까 최상위를 그냥 0으로 무조건 채워버려요. 1이었대도 0, 0일 때도 0으로 채우기 때문에 나누는 효과는 안 나오고 그냥 그 쉬프트 한 효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 값들이 얼마인가 그 값 자체를 알아보고자 할 때요. 그러니까 그 비트 이동 연산자에서 그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하고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 그러니까 이 C에는 이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술 비트 이동 연산자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는 이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 즉 부호 비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동시키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죠.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비트 이동 연산자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트 타입을 해서 바이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5 해놓으면 5가 이거죠. 이래 놓고 A를 이제 이건 무슨 A라는 거를 왼쪽으로 2번 이동시킨다 이거죠. 비트 벡터. 그러면 얘를 한 번 이동시키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산술 좌양이죠.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런 무슨 연산이 하든 간에 이건 정수로 바뀝니다. 인트로. 근데 바이트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트로 강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타입 변환을 해서 B에 저장하고 그냥 냅두면은 이걸 인트 B에다 이 바이트를 안 쓰려면 인트 B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8비트에 안 넣고 16비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게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걸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려면은 이걸 똑같은 크기로 바꾸기 위해서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B에다 저장을 시켜줘요. 자 그렇게 되면 한 번 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LSB 맨 밑에는 0으로 채운다 그랬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 또 한 번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5였죠. 이거 얼마예요? 20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2 곱하기 2 했죠. 그래서 5 곱하기 4 두 번 이동하니까 4를 곱해서 20이 나와버려요. 4번 2를 곱한 효과를 낸 거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곱하기 2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연산을 안 해버리고 비트 시프트를 시켜버려서 이동 연산을 해버리면 훨씬 빨라집니다. 연산이. 곱셈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A는 20. 그래서 이건 논리 비트 우향 비트 이동이죠. 그래서 A라는 거를 그 2번 오른쪽으로 비트 이동시키는데 논리 비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MSB가 0, 그 MSB를 우리가 채워해 줘야 되는데 MSB가 1이면 1로 채우고 0이면 0으로 채우는데 얘는 무조건 0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1로 이동시키면은 요게 하나 B니까 요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건 사라져 버리죠. 얘가 1로 오고 이래서 요걸 0으로 채우고 또 한 번 이동시키면 이제 이런 형태 나오죠.
그래서 또 0으로 나와. 얘는 이제 다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로 나눈 효과하고 똑같아져요. 0일 경우는 이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MSB가 1인 경우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똑같이 이동시키고 두 번 이동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수는 이제 이걸로 표현돼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이동시키고 두 번 이동시키고 이렇게 돼서 여기 22였는데 얘는 뭐예요? 5가 되죠. 2로 나눈 효과를 내죠. 두 번 2로 한 번 나누고 또 2로 나눴죠. 그래서 4로 나눈 효과에서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F8 제로엑스 F8이면 F8 이제 이게 그 바이트에다 저장 바이트 타입 A에 저장하고 얘를 이게 이제 정수로 보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우리 2의 보수로서 정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킨다 그러면 요게 1이었죠. 그 이동시키고 1로 채워야 돼요. 얘는 0으로 채워. 0일 땐 0으로 채우지만 1일 땐 1로 채웁니다. 또 이동시켜요. 또 그러면 비면 무조건 1로 닫죠. 그래서 얘는 그 마이너스 8이었지만 얘는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11111111이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4로 나눈 효과가 나오죠. 나누기 2 나누기 2 하죠. 얘도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 양수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MSB를 그대로 채워줘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0을 채워요. 얘는 그래서 나눗셈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양수일 때는 나눗셈 효과가 있는데 동일하니까 이렇게 MSB가 1인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값이 나와버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3개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1이 안 들어가요. 0으로 채워야 돼. 0으로 들어가야 돼. 뭔지 알죠? 그럼 나눗셈 효과가 안 나오죠? 양수로 바뀌어버려요. 음수였는데 이걸 양수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산술 개념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연산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제어문 이쪽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